자, 지금부터 일품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죠. 1번, 함수 fx가 있는데 이 fx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자연수 x 이하의 소수의 개수라고 하고 두 자연수 a하고 b 중 작지 않은 수, 그러니까 m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어요. m, a, b라고 했을 때 그때 m, a, b, 그쵸? 그 값이 3이 되게 하는 모든 x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m부터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왜냐하면 그 겉에 있는 함수가 3이 나왔어요. 즉 m에 대한 설명이 3이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뭐하고 비교를 했냐면 fx하고 3이랑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그 a의 역할을 fx가 하고 b의 역할을 3이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자리를 보면, 그쵸? a하고 b 중 작지 않은 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작지 않은 수라고 한다면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죠. 크거나 같은 수를 우리가 표현하겠다. fx와 3 중 누가 더 크거나 같았다라는 거예요? 3이 더 크거나 같았다라는 거죠. 이해되니? 즉 fx라는 숫자보다 3이 더 크거나 같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풀이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fx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fx가 1이 될 때가 있고요. fx가 2가 될 때가 있고요. fx가 3이 될 때가 있겠죠. 이제 노란색 fx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킬 필요가 있네. 자연수 x 이하의 소수의 개수가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fx가 1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게. 자연수 x 이하의 소수의 개수가 1개가 나오는 x를 찾아보자 이거예요. 소수를 한번 생각해볼까? 소수를. 처음에 2가 있을 거고요. 3이 있을 거고요. 5가 있을 거고요. 7이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소수가 우리는 3개일 때까지만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찾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소수가 1개가 나오기 위한 x의 값을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2밖에 없겠죠. 2 이하의 소수의 개수가 1개밖에 없잖아. 그쵸? 2개가 나오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3도 되고 4도 되겠네. 그럼 5는 뭐겠니? 5 이하의 소수의 개수는 3개니까 이쪽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6도 있을 거고. 그럼 7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쵸? F7은 얼마가 나올 거야? 4가 나올 거야. 7 이하의 소수의 개수는 4개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 x가 가능한 숫자는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 모든 x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으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이러면 되겠네요. 20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점 2k, 2k-3을 지나가는 1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k제곱만큼 평행이동했다. 첫 번째,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점을 지나가는 1차 함수 그래프. 그럼 첫 번째로 대입을 했을 때 분명히 등식이 성립하지 않겠어? 그러면 2k-3은 마이너스 3 곱하기 2k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먼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정리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8k는 마이너스 3이 이항되죠? 그럼 4가 될 거고요. k의 값이 2분의 1이다. 요거를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y축 방향으로 k제곱만큼 평행이동을 했대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있었는데 k제곱만큼 평행이동했다. k 대신에 우리는 이제 뭘 쓸 수 있니? 2분의 1을 쓸 수 있죠. 그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5. 이게 지금 k제곱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0인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x의 좌표와 y좌표의 합이 0인 점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나는 a야, 하나는 마이너스 a야.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야. x의 좌표가 플러스 값이면 y의 좌표는 마이너스의 값, 즉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인 정수인 점의 좌표를 뜻하는 거겠죠. 그럼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어차피 답은 똑같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a, 마이너스 a라고 가정을 해놓고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4분의 5가 되겠죠. 2a는 4분의 5가 되면서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 8분의 5가 나와요. 좌표는 8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5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좌표가
마이너스 a, a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하죠? 그럼 마이너스 a, a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y가 a죠. 그리고 x에다가 마이너스 a를 갖다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4분의 5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요. 그게 4분의 5니까 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8분의 5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x 좌표를 마이너스 a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8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답이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만 답이 될 수 있고요. 부호를 반대로 바꿔도 어차피 답은 똑같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증명을 해준 꼴이 되겠네요.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세 개 점이 다음 규칙에 따라서 점을 이동시켰더니 이동시킨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었다. 한 직선 위에 있었다. 요거를 굉장히 많이 풀어봤었는데 A하고 B하고 C가 한 점 위에 있으면 A하고 B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나 B하고 C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나 같았다. 어떤 규칙을 따르고 있냐면 가조건을 보면은 x보다 y가 더 작으면은 x, y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로 움직이더라. 오케이. 그러면 반대 과정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2y와 x 마이너스 2y로 이동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원점부터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0,0인데 이 케이스는 x보다 y가 더 크거나 같은 두 번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왜냐? x랑 y가 어때요? 같아도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0,0을 이 방법대로 이동을 한다면 똑같이 0,0이 될 거예요. 그러면 A점을 한번 이동해 볼까? 2,1인데 얘는 어떻게 이동하겠니? 가조건이죠? 2보다 1이 더 작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조건에 의하면 x랑 y랑 먼저 더해요. 그러니까 2하고 1을 더하겠다. 3, x랑 y를 빼요. 그럼 2에서 1을 빼겠다. 1 이렇게 이동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점이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건데 B점의 좌표가 A 플러스 1,5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가조건을 따라야 되는 건지 나조건을 따라야 되는 건지 이걸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케이스로 나누는 거예요. 자, 첫 번째 A 플러스 1보다 5가 더 작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A 플러스 1보다 5가 더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A가 4보다 더 큰 경우라고 간단히 나타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A가 4보다 더 작거나 같은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가조건이기 때문에 X랑 Y를 더하고 X랑 Y를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B점의 좌표는 X랑 Y를 더하니까 A 플러스 6, X랑 Y를 빼니까 A 마이너스 4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x에서 2y를 더하고 빼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a 플러스 11, a 마이너스 9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먼저 5하고 a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자. 3분의 1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을 거예요. 5하고 1을 이용해도 똑같이 기울기가 3분의 1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5b의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니까 a 플러스 6분의 a 마이너스 4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기울기가 똑같이 3분의 1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거고요. 크로스해서 곱하면 3a 마이너스 12가 a 플러스 6이 되면서 이 a의 값이 18, 그럼 a의 값이 9가 나오는데, 자, 과연 이 조건이 초기 조건과 맞는가? 이것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딱 맞아 떨어지죠? 아, 그러면은 지금 a가 9이다. 얘가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저거는 답이 진짜로 안 되는가? 궁금하잖아. 한번 해보도록 하죠. a 플러스 11분의 a 마이너스 9, 얘가 똑같이 3분의 1이 나온다. 크로스해서 곱해보면은 3a 마이너스 27이 a 플러스 11이다. 그럼 이 a의 값이 38, 그럼 a의 값은 19 이렇게 나오는데 a가 분명히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순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왜 답이 안 되는지까지도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하니까 지금은 요 1번이 답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요, A점 있고요, C점이 있는데 이게 각각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모습을 볼 수 있겠다. 그때 만난 점이 B하고 D였다. 그쵸?
근데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면 6이야 라고 설명해서 나와 있고요. A, B하고 B, C가 평행하다. 이 선, 요 선이 서로 평행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평행 사변형이겠네. 사각형 A, B, C, D는 평행 사변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A, D의 기울기와 B, C의 기울기가 서로 같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직선 AD를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 식이 나와 있어요. AD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쵸? 이 그래프에 1차 함수 식이 나와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D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D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이 D의 좌표는 그래프에 무엇을 구하면 되냐면 X절편을 구하면 되거든. 그러면 y에다가 0을 갖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 그래서 2분의 1 x의 값이 2가 되니까 따라서 x의 값이 4가 나와요. 그러니까 D점의 좌표가 4,0야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A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는데 이번엔 y에다가 6을 갖다 집어넣는 거야. 네, y에다가 6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때 x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 그럼 4가 마이너스 2분의 1 x니까 따라서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8이 나와요. 아, x의 값이 마이너스 8. b의 좌표는 마이너스 8,0이면서 a의 좌표는 마이너스 8,6이 나오는 거야. 근데 c 좌표만 4, 얼마구나. 마이너스 6이구나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어떻게 써요? 같겠죠?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이니까 이해돼요? AC를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어떻게? A점 좌표 나왔죠? 그쵸? 그리고 C점 좌표 나왔죠? 이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다. 기울기를 구하면 4 빼기 빼기 8 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럼 12분의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이 기울기. 자, 그럼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기본형 틀을 만들어내고 x에다가 4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y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데 x에다가 4를 갖다 집어넣을 때 y가 마이너스 6이 나오려면 뒤에 마이너스 2가 달라붙으면 되겠죠? 아, 그럼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5번 문제를 보죠. 점 A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점 6,5를 지나가는 1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이다. 점 A와 점 B를 지나가는 직선 그래프를 하는 1차 함수 식이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 그때 A 더하기 B 더하기 N 값을 구해주세요. 그죠? 점 A를 지나가는 직선이 Y절편까지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지나가는 점도 알고 있네요.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Y는 AX-1 그래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5는 6A-1 해놓고 6은 6A다. 따라서 A의 값이 1이다.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원래 함수식이 Y는 X-1이다.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쵸? 완성을 했습니다. 뭘 가지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점을 지나간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낸 식인데 이게 어디를 지나간다라고 했냐면 A를 지나간다. 그러면 이 A를 갖다가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점을 갖다가 넣어버려. B는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1이 지워지니까 B가 2A다 라는 첫 번째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관계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B를 지나가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식이 Y는 8X 플러스 N이다. B 대신에 2A를 써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4 마이너스 2A Y는 함수 나오겠죠? X에다가 A-1을 넣을 거예요. 8 곱하기 A-1 플러스 N 4 마이너스 2A는 8A 마이너스 8 플러스 N 12 마이너스 10A는 N 이렇게 나오겠네요. B도 A에 대한 식으로 바꿨죠. 그쵸?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A 플러스 B 플러스 N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N은 A 더하기 B 대신에 2A 더하기 N 대신에 12-10A를 갖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3A니까 거기에서 10A를 빼면은 몇 A? 7A, 마이너스 7A. 거기 12에서 마이너스 7A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A를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는 서로 다른 A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거는 내가 설정한 A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되냐?
점 A와 점 B를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 A를 대입을 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점 A를 한번 넣어서 또다시 A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죠. 이번엔 점 A를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B는 하면서 나오겠죠? 8 곱하기 2A 플러스 1 플러스 N이다. B는 16A 플러스 8 플러스 N이니까 B는 2A죠? 그래서 16이 2항되고 8도 2항이 되면 마이너스 14A 마이너스 8, 얘가 N이에요. 여기에 있는 14A 마이너스 8과 여기에 있는 12 마이너스 10이 같은 값일 것이다. 이해돼요? 12 마이너스 10A라고 놓고 10A 2항하고 8 2항을 하면은 마이너스 4A의 값이 20이다. 따라서 A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한번 넣어봅시다. 12 플러스 35 하니까 47이 나오네요. 그쵸?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A를 출발하면서 AB, BC, CD를 거쳐서 D까지 매초 2cm의 속력으로 왕복하고 있는 거야.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 라는 뜻이겠죠? 점 P가 A를 출발한 지 X초 후 삼각형의 넓이를 Y제곱 cm로 하자. X의 값이 11초에서부터 22초까지 움직인다 라는 뜻이겠죠? 그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A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니? 그쵸? A에서 쭉 따라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옆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갔다가 또 위로 올라가. 이런 형태라는 건데 11초면은 몇 센티미터 움직일 수 있냐면 매초 2cm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22cm 이동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22초면은 44cm 이동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cm 이동을 해야 합니다. A에서 B를 거쳐서 여기가 6cm, C까지 갔어요. 여기가 16cm,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아, D까지 도달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22cm 이동하면 D까지 도달한 상태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22cm만큼 더 이동을 했다는 말은 거꾸로 A까지 이동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밑변의 길이인 A에서부터 D까지 요거는 고정값이고요. D에서 C까지 이동할 때는 높이의 변화가 생겨요. 높이의 변화가 생겨 P점이 여기 있을 때하고 P점이 여기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다르겠죠? 여기랑 여기랑. 그쵸? D에서 C까지 이동한 다음에 C에서부터 B까지 이동할 때는 넓이의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P가 여기에 있든 P가 여기에 있든 삼각형의 넓이가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거야. 이 삼각형이나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넓이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아, 그러면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넓이의 변화가 생기니까 x를 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P가 여기에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D에서부터 P까지 이동한 시간을 생각해보면 x에서 22초를 빼면 되겠죠? 몇 센티미터 이동했니? 라고 한다면 1초에 2cm만큼 이동하니까 여기에서 곱하기 2cm 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dp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cm 이동할 때까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총 몇 초가 걸려? 3초가 걸려. 1초에 2cm 이동하니까 3초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면 11초에서부터 14초까지는 높이가 이만큼인 삼각형의 넓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밑변의 길이가 10이고요. 높이가 2 곱하기 x-22인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14초에서부터 몇 초까지? 10cm 이동하는데 총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19초까지는 넓이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P가 요 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초가 5초, 실제로는 14초에서부터 19초까지는 넓이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인 30으로 넓이가 고정되어 있다. 자, 마지막으로 19초에서부터 22초까지는 P점이 어디를 움직이고 있냐면 A, B를 움직이고 있는데 B에 도달했을 때는 19초고요. A까지 도달하는데 총 3초 걸리니까 A에 도달했을 때가 딱 정확히 22초거든. 그쵸? 요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해보자. P가 여기 있을 때, P가 여기에 도달했을 때의 시간을 재야 돼. 그럼 22초에서 X초를 빼버리면 되겠네? 22초에서 P가 여기까지 왔을 때까지의 시간을 빼버리면 남은 시간이 있을 텐데 그 남은 시간에다가 2를 곱해버리면 여기 A서부터 P까지의 길이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19초에서부터 22초까지는 10 곱하기 높이를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야. 2 곱하기 22 마이너스 x 곱하기 2분의 1 얘가 넓이가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럼 이런 식을 가지고 어떻게 답을 냅니까? 라고 한다면 1번 답을 이렇게 첫 번째 식을 정리를 해보면 2가 약분되겠죠? 10이 분배가 되면 10x 마이너스 22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때가 11보다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14보다 작거나 같을 때 넓이야 이 뜻이고요. 두 번째는 30으로 고정되어 있죠? 이게 14보다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19초일 때까지. 그럼 세 번째는 2가 또 약분되겠죠? 220에서 빼는 거예요. 몇 x를? 10x를 얘는 19초에서부터 22초 사이라는 뜻이에요. 답을 이렇게 분할형으로 적어주면 될 것 같더라. 자, 그럼 20초 후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x가 20이란 뜻이죠? 그럼 여기 마지막 영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x가 20일 때 그럼 여기다가 20을 갖다 넣어주면은 220 마이너스 200이 될 거니까 그때 넓이는 20일 거야. 아마 이 1번 문제가 좀 어려운 거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단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